과거 미제 코끼리 밥솥 하나 사겠다고 밤새 줄을 서고 미군 트럭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초콜릿 하나 얻어먹는 게 소원이던 참으로 서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역설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콧대 높은 미국의 심장부 뉴욕 한복판에서 그 잘난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들이 영하의 칼바람을 맞으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하나를 사겠다고 밤새 덜덜 떨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단 5분 만에 전량 매진 사태를 일으킨 425만 원짜리 기적, 삼성 이재용 회장이 칼을 갈고 내놓은 역대급 반란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미제 깡통을 주워다 조립하던 그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꼼수 쓰는 중국을 짓밟고 애플의 안방을 완벽하게 박살냈는지 그 통쾌한 압승의 기록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425만 원짜리 기적을 만들어낸 진짜 숨은 영웅들이 왜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선배님들인지 그 웅장한 진실을 낱낱이 해부해드립니다. 평생 땀 흘려온 여러분의 거친 손이 어떻게 세계 1위의 기술 제국을 만들어냈는지 완벽한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 세상의 거대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안목까지 얻어가시게 될 테니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시계바늘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1월 30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미국 뉴욕의 5번가입니다.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이 새벽에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몸을 웅크린 채 텐트를 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서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진풍경은 매년 가을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이 나올 때나 볼 수 있었던 그들만의 종교 행사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뉴요커들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을 새우는 이유, 당연히 사과 로고가 박힌 기계를 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오늘 이 사람들이 피 같은 돈을 쥐고 손에 넣으려는 물건의 가격표를 보시면 아마 두 눈을 의심하게 되실 겁니다. 2,899달러. 지금 우리 환율로 따지면 무려 425만 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이고 최고급 텔레비전을 2대나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미친 가격의 물건을 사겠다고 세계에서 가장 깐깐하다는 미국 소비자들이, 그것도 애플의 심장부인 뉴욕 한복판에서 노숙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매장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낚아챈 박스에는 아주 선명하고 자랑스러운 파란색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자존심,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Z 트라이폴드입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문을 열자마자 몰려든 엄청난 인파에 단 5분 만에 서버가 마비되어 버렸고 전 모델에 붉은색 매진 딱지가 줄줄이 붙어버렸습니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며 앞다투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삼성의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플은 혁신과 감성의 아이콘으로 추앙받았고 삼성은 그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안드로이드 폰. 심하게 말하면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아저씨들이나 쓰는 폰이라며 은근히 무시당했던 게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했던 차별의 벽이, 오만했던 애플의 철옹성이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천재 개발자들부터 1분 1초가 수십억의 돈과 직결되는
월스트리트의 냉혹한 펀드 매니저들까지 돈 냄새를 가장 기가 막히게 맡는다는 그 잘난 미국의 엘리트들이 기존에 쓰던 아이폰을 서랍 구석에 처박아 두고 이 425만 원짜리 한국산 기계에 열광하며 앞다투어 지갑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재용 회장과 삼성은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일까요? 단순히 화면을 2번 접었다는 얄팍한 상술만으로 이런 기적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리는 만무합니다. 여기에는 지난 10년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펼쳐진 치열한 스마트폰 폼팩터 전쟁의 숨겨진 역사와 우리를 턱 밑까지 추격하며 조롱하던 중국의 무서운 맹추격을 단 한 방에 따돌리기 위한 삼성의 피 튀기는 엔지니어링 승부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짝퉁 기술로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70년 대한민국 제조업의 땀방울이 응축된 무시무시한 초격차의 비밀이 바로 이 얇은 기계 안에 봉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425만 원. 여러분 다시 한번 속으로 이 숫자를 가만히 되뇌어 보십시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온 가족이 한 달을 꼬박 먹고 살고도 남을 생활비이자 누군가에게는 피땀 흘려 일한 2달치 월급입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를 몽땅 최고급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거금을 고작 손바닥만한 전화기 한 대에 태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10중 8구는 돈이 남아도는 졸부들의 미친 과소비라며 혀를 끌끌 차실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은 이 비싼 가격표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소비자들이 경악하며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갑을 열어젖히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1월 삼성닷컴 온라인 홈페이지에 3차 판매 물량이 풀리자마자 접속자가 폭주하며 단 2분 만에 메인 서버가 완벽하게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화면을 새로 고침할 틈도 없이 모든 색상과 모든 용량의 모델에 새빨간 품절 마크가 줄줄이 찍혀버린 이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425만 원짜리 기계에 미친 듯이 열광하며 줄을 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유행에 민감한 철없는 10대들이나 돈 자랑하기 좋아하는 철부지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돈 냄새를 가장 기가 막히게 맡고 투자 대비 효율을 가장 냉혹하게 따지는 자본주의의 최정점, 바로 미국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과 실리콘밸리의 천재 개발자들입니다. 10원짜리 하나도 헛되이 쓰지 않는 이 똑똑하고 차가운 엘리트들이 왜 기존에 애지중지하던 애플 아이폰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대한민국 삼성이 만든 이 비싼 기계에 기꺼이 지갑을 통째로 털어바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기계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뼛속 깊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고작 전화기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70년 대한민국 제조업의 자존심과 엔지니어들의 피땀에 대한 지독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서 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 시장은 빙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고 텔레비전 광고는 요란하게 떠들어대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카메라 구멍 위치나 조금 바뀌고 화면이나 아주 미세하게 커졌을 뿐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직사각형의 좁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특히 오만함의 극치인 애플은 혁신은 멈춘 채 색깔만 살짝 바꿔놓고 가격만 올려받으며 전 세계 소비자를 호구 취급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화면을 원했지만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 무거운 벽돌을 들고 다니기는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화면은 커야 하는데 크기는 작아야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은 화면을 무려 2번이나 접어버리는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세 겹으로 접으면 두께가 3배로 뚱뚱해져야 정상 아닙니까? 여기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삼성의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425만 원짜리 기계를 완벽하게 다 접었을 때의 두께는 고작 12.9mm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식탁 위에서 쓰고 계신 평범한 볼펜 한 자루의 두께와 똑같습니다. 심지어 두꺼운 케이스를 끼운 아이폰과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이 기적 같은 얇기를 구현하기 위해 삼성의 독한 엔지니어들은 부품 하나하나를 머리카락 두께로 깎아내고 배터리를 얇게 펴서 기기 전체에 흩뿌려버리는 기상천외한 설계를 완성한 것입니다. 물리법칙을 완전히 거슬러버린 이 경이로운 집념이 애플의 안방에 거대한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스마트폰처럼 바지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다가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순간 이 기계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차르륵 하고 2번의 날개를 펼치는 순간 고작 12.9mm의 얇은 쇳덩어리가 순식간에 10인치에 육박하는 거대한 화면의 컴퓨터로 변신합니다. 이 거대하고 선명한 화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화면을 3개로 쪼개서 한쪽에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실시간으로 일동치는 차트를 띄워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천 줄의 숫자가 빽빽하게 적힌 문서 파일을 수정하며 동시에 나머지 화면으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투자자들과 고화질 화상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3가지 무거운 작업을 동시에 돌려도 버벅거림이나 멈춤 현상이 단 1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다중작업 능력, 즉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는 완벽한 나만의 이동식 사무실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왜 미국의 그 잘난 부자들이 425만 원이라는 거금을 쾌척하는가? 그들에게 1분 1초는 곧 수십억, 수백억의 엄청난 돈과 직결됩니다.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공항에서, 혹은 길거리를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무거운 노트북을 주섬주섬 꺼낼 필요 없이 주머니에서 3초 만에 거대한 화면을 펼쳐 즉각적으로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이 기계는 단순히 유튜브를 보고 메신저를 하는 낭비용 사치품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금쪽 같은 시간을 벌어주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정보를 쥐게 해주는 가장 완벽하고 날카로운 자본주의의 무기입니다. 태블릿과 스마트폰 2대를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며 충전기를 찾아 헤매던 그 불편한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쾌감. 그들에게 425만 원은 돈을 낭비하는 과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벌게 해주는 가장 남는 장사이자 가장 똑똑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노린 최상위 포식자의 전략입니다. 남들이 다 경쟁하는 20-30만 원짜리 싸구려 시장에서 100원, 200원 원가 절감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할 때 삼성은 아예 판을 엎어버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던 초고가 프리미엄 시장의 지붕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비싸도 그만한 압도적인 가치와 남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준다면 전 세계의 돈 냄새 맡는 엘리트들은 스스로 지갑을 열고 텐트를 치며 줄을 선다는 이 잔혹하고도 명쾌한 시장의 진리를 대한민국 기업이 가장 먼저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혁신의 역사가 늘 그렇듯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과정은 결코 동화책처럼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화면을 2번 접겠다는 이 기발한 발상을 세상에 가장 먼저 내놓고 샴페인을 터뜨렸던 곳은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골칫거리이자 무서운 속도로 남의 기술을 훔쳐가는 이웃나라 중국이 애국 마케팅을 등에 업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낚아챘던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중국이 삼성을 꺾었다며 호들갑을 떨었을 때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은 어떤 얄팍한 꼼수를 부려 삼성을 조롱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 어설픈 도발을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무참하게 짓밟고 이 완벽한 425만 원짜리 기적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는지, 그 치열하고도 소름 돋는 핏빛 전쟁터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는 순간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베끼는 가짜 기술과 뼛속까지 진짜인 대한민국의 초격차 기술이 어떻게 천양지차로 갈리는지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늦은 가을, 전 세계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중국의 거대 통신기업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화면을 2번 접는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뉴스였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애플을 박살냈다. 한국의 삼성을 영원히 무덤으로 보내버렸다며 자국산 기술력에 취해 오만방자한 축배를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참으로 그럴싸했습니다. 손바닥만한 폰을 펼치면 10인치가 넘는 거대한 태블릿이 된다니 누가 봐도 세상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매력적인 물건이었으니까요.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도 텔레비전을 보시며 덜컥 겁이 나셨을 겁니다. 저렇게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셨겠지요. 하지만 이 화려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뒤에는 아주 끔찍하고 치명적인 사기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웨이가 세상에 내놓은 그 물건은 혁신이 아니라 그저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비싼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화면을 밖으로 접는 이른바 아웃폴딩이라는 아주 멍청하고 원시적인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싼 기계를 샀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접었을 때 흠집미대에 가장 취약하고 부드러운 메인 액정 화면이 기계 바깥으로 훤히 드러나 있는 구조입니다. 바지 주머니에 넣을 때마다 동전이나 열쇠에 긁힐까봐 식은땀을 흘려야 하고, 식당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도 행여나 바닥에 쓸려 흠집이 날까봐 벌벌 떨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내 돈을 주고 편리하게 쓰려고 산 기계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상전처럼 닦고 모시고 다녀야 할 얇은 유리 조각입니까? 돈을 쓸수록 삶이 피곤해지는 완벽한 실패작이 탄생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중국산 폰을 구매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길을 걷다 실수로 허리 높이에서 한 번만 떨어뜨려도 화면 전체가 산산조각 나며 수리비만 중고차 한 대 값이 날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매일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폰을 가리켜 바닥에 닿기만 해도 부서지는 설탕폰이라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화면을 쫙 펼쳤을 때도 가관이었습니다. 세 개의 면이 만나는 접는 부위는 다림질을 잘못한 와이셔츠처럼 쭈글쭈글하게 울어 있었고, 기계를 굽혀주는 경첩 부위는 헐거워서 조금만 흔들어도 덜그럭거렸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억지 애국 소비라는 명분으로 팔려나갔을지 몰라도 냉정하고 깐깐한 글로벌 서구권 시장에서는 그저 삼성을 이겨보겠다고 억지로 급하게 꿰맞춰 만든 불량품 취급을 받으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짝퉁 기술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 우스꽝스러운 촌극 앞에서 대한민국 삼성은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경쟁사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훔쳐가고 언론들이 삼성이 뒤처졌다며 호들갑을 떨 때도 수원 사업장의 엔지니어들은 흔들리지 않고 연구실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차갑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설프고 섣부른 최초보다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최고만이 결국 시장을 영원히 지배한다는 그 냉혹한 자본주의의 진리를 말입니다. 태블릿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는다. 단, 그 어떤 충격과 흠집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 완벽한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삼성은 기술적으로 수백 배는 더 어렵고 험난한 인폴딩이라는 진짜 혁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인폴딩, 즉 화면의 양쪽 날개를 모두 안으로 접어버리는 이 알파벳 G 모양의 구조는 화웨이의 얄팍한 꼼수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접는 순간 425만 원짜리 비싼 메인 디스플레이는 단단한 갑옷 안으로 완벽하게 모습을 감춥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과 험하게 부딪히든 실수로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리든 기계의 심장인 화면은 외부의 충격과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살아남습니다. 평소에는 그 어떤 흠집도 허락하지 않는 단단한 방패의 모습으로 기계를 지키다가 내가 진짜 필요할 때만 화려하고 거대한 날개를 펼치는 이 완벽한 사용자 경험. 이것이 바로 껍데기만 벗기는 가짜 기술로는 절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삼성이 만들어낸 진짜 명품의 철학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면을 안으로 접었다는 것만으로 눈 높은 미국인들과 깐깐한 엘리트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미국인들의 지갑을 통째로 털어버린 진짜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아머플렉스 힌지라는 이름의 괴물 같은 부품에 숨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2번이나 접는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약을 접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극한의 기계 공학입니다. 수만 번을 팠다 접어도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 완전히 펼쳤을 때 화면 한가운데 거슬리는 주름이 단 1mm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이 우글거리면 엑셀 작업이나 주식 차트를 볼 때 치명적인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영원히 지워버리기 위해 단순한 방문짝 경첩 수준이 아니라 마치 수천만 원짜리 스위스 명품 기계식 시계처럼 수만 개의 미세한 금속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기적의 힌지를 깎아냈습니다. 이 정밀한 금속 부품들이 2개의 축을 동시에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화면이 접히는 굴곡을 완벽한 물방울 모양으로 둥글게 말아줍니다. 덕분에 화면을 닫았을 때는 종이 한 장 들어갈 틈 없이 완벽하게 밀착되고 화면을 쫙 펼쳤을 때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북가죽처럼 주름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완벽한 평면을 만들어냅니다. 제품 브리핑 현장에서 삼성의 임원이 이 폰을 차르륵 펼쳤을 때 콧대 높은 외신 기자들 입에서 동시에 억 소리가 터져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압도적인 마감 품질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질러봐도 이음새 하나 느껴지지 않는 매끄러운 통유리판을 만지는 것 같은 완벽한 쾌감. 이것이 바로 10년을 밤새워 베껴도 중국 놈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피말리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초격차입니다. 자비 없는 완벽한 하드웨어로 어설픈 가짜 혁신을 박살내버린 참으로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통쾌하다며 만족하고 영상을 끄시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돈 냄새를 맡을 기회를 영영 날려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짝퉁이나 만드는 중국의 굴욕이 아닙니다. 이 완벽한 대한민국 삼성의 기계 덩어리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전 세계의 돈을 싹쓸이하던 오만한 제국 애플이 얼마나 비참한 굴욕을 맛보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권력의 지각 변동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꿰뚫어 보는 순간 여러분은 앞으로 세상에 진짜 똑똑한 돈이 어디로 쏠리게 될지 평생 잃지 않는 경제의 안목을 얻어가시게 됩니다. 도대체 애플의 심장부 본사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왜 이재용 회장의 이 도끼 품은 한 방에 전 세계가 룰을 바꾸며 항복하고 있는지 그 적나라한 자본주의의 민낯을 바로 이어서 폭로하겠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어설픈 도발을 짓밟아버린 것은 거대한 스마트폰 패권 전쟁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피가 끓어오르는 통쾌함을 느껴야 할 곳은 저 멀리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의 거대한 우주선 본사 건물 아닙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오만함과 독선의 극치였습니다. 카메라 렌즈 위치를 1mm 옆으로 옮겨놓고 기계 색깔에 분홍색이나 파란색 페인트 하나 칠해놓고서는 무대 위에 올라가 이것이 엄청난 혁신이라며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기계값을 20만 원, 30만 원씩 올려받으며 전 세계 소비자들의 지갑을 아주 우습게 털어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스스로 떠들어대던 기업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뻔뻔한 장사꾼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그 오만한 애플의 제국이 지금 425만 원짜리 삼성의 얇은 기계 덩어리 앞에서 아주 비참하고 추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경제지들과 IT 매체들은 아주 충격적인 속보를 앞다투어 쏟아냈습니다. 애플이 수년 동안 비밀리에 준비하던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시를 2027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그토록 돈이 썩어 넘치고 전 세계의 똑똑한 천재들이 다 모여 있다는 애플이 도대체 왜 이런 치욕스러운 항복 선언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앞서 말씀드린 화면이 쭈글쭈글하게 우는 주름 문제를 도저히 그들의 하드웨어 기술력으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수만 개의 톱니바퀴를 깎아 완벽한 아머플렉스 힌지를 만들어내는 동안 애플의 엔지니어들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만 만지느라 그 거친 쇳덩어리를 오차없이 다뤄내 정밀한 제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 완벽한 권력의 역전을 만들어낸 중심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피말리는 도끼와 무서운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삼성은 아주 끔찍한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위에서는 애플이 감성과 브랜드로 짓누르고 아래에서는 중국의 샤오미와 화웨이가 자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반값 스마트폰을 폭우처럼 쏟아내며 삼성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게다가 그룹 총수의 기나긴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며 국내외 언론들은 이제 삼성의 시대는 끝났다며 매일같이 사망 선고를 내리기에 바빴습니다. 보통의 얄팍한 경영자라면 이런 벼랑 끝 위기에서 몸을 사리고 원가를 절감하며 남들이 하는 대로 안전한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소름 돋는 역설이 등장합니다. 가장 끔찍하고 어두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무모하고 공격적인 반란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어설프게 폰 가격을 내려 중국과 진흙탕 싸움을 하거나 애플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비굴한 패스트 팔로워의 길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남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초고가 프리미엄 시장, 즉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미지의 눈밭을 가장 먼저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를 허공에 태워버릴지도 모르는 그 지독한 실패의 공포 속에서도 대한민국 삼성은 묵묵히 기계를 깎고 화면을 접고 또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월 가장 콧대 높은 뉴욕 한복판에 전 세계 어떤 기업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425만 원짜리 초격차의 결정체를 보란듯이 꽂아 넣으며 애플의 안방을 완벽하게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의 기준과 규칙은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삼성 스마트폰을 보며 왜 애플처럼 예쁘고 부드럽게 못 만드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의 소비자와 언론들은 애플을 향해 이렇게 매섭게 비웃습니다. 당신들은 왜 삼성처럼 완벽하게 2번을 접지 못하느냐? 시장의 룰을 삼성이 정하고 그 잘난 애플이 허겁지겁 삼성의 뒤를 쫓아와야만 하는 참으로 통쾌하고 짜릿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미군 트럭이 던져주는 껌과 초콜릿에 환호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가장 부유한 엘리트들을 영하의 날씨에 밤새워 줄 서게 만들고 그들의 지갑을 가장 먼저 털어가는 세계 최고의 기술 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통쾌한 승전보를 들으며 단순히 국뽕에 취해 텔레비전 앞에서 박수만 치고 계실 때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여러분의 땀방울이 만든 진짜 가치를 깨닫고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날카로운 안목을 얻게 된다고 거듭 강조해드렸습니다. 방금 전 뉴욕을 집어삼킨 저 12.9mm의 완벽한 하드웨어 조립 기술과 불량률 0%의 기적은 햄버거를 먹고 자란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매끈한 머리에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를 굴복시킨 저 괴물 같은 기계의 뿌리, 그 튼튼한 뼈대는 도대체 누가 언제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바로 이 영상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 60대, 70대 시니어 선배님들이 그 웅장한 비밀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세상의 똑똑한 거대 자본들이 껍데기만 남은 애플의 몰락을 눈치채고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 즉 땀 냄새 나는 쇳덩어리 첨단 제조업으로 무섭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 엄청난 부의 대이동을 이제는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과거 구미공장과 수원공단에서 밤낮도 없이 미싱을 돌리고 쇳가루를 마셔가며 일했던 선배님들의 그 거친 손이 어떻게 21세기 글로벌 자본의 지도를 통째로 바꿔놓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피땀으로 모은 낡은 노후 자산을 어떤 지혜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 뼈 때리는 진실을 이제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꿰뚫는 이 숨겨진 거시경제의 톱니바퀴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흘렸던 과거의 서러운 눈물은 가장 찬란하고 든든한 노후의 강력한 무기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전 세계를 굴복시킨 이 425만 원짜리 기계 덩어리의 찬란한 영광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참으로 눈물나고 잔혹한 피와 땀의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툭하면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떠들어대지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역설적인 진실은 종이에 그려진 화려한 도면이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똑똑한 엘리트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푹신한 소파에 앉아 컴퓨터 자판이나 두드리고 있을 때 누군가는 반드시 시뻘건 용광로 앞에서 숨막히는 열기를 견디며 쇳물을 녹여야 하고 아주 차갑고 단단한 금속을 밀리미터 단위로 깎아내야만 합니다. 머리로 상상하는 것은 돈만 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오차 없는 완벽한 실물 기계로 빚어내는 것은 오직 수십 년 동안 거친 쇳가루를 마셔가며 단련된 지독한 장인들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화면을 쫙 펼쳐도 주름 하나 보이지 않고 10,000번을 접었다 펴도 끄떡없는 저 완벽한 12.9mm의 기적. 이 무시무시한 조립 기술과 불량률 0%의 뼈대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압도적인 기술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31년 전인 1995년 춘 3월로 시계바늘을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경상북도 구미공장 운동장 한가운데에는 무려 15만 대의 애니콜 휴대폰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00억 원어치. 당시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 전체가 휘청거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물량이었습니다. 불량이 난 제품을 시중에 팔아먹다가는 영원히 삼류기업으로 남는다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피 끓는 도끼가 살아있던 그날, 200여 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십 명의 결사대가 해머로 그 비싼 휴대폰들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500억 원어치의 피땀이 바스러졌고, 이어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으며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경영사의 전설로 남은 애니콜 화양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숭고한 역사는 그 불타는 휴대폰 잔해가 아닙니다. 그 시뻘건 불기둥 앞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술을 꽉 깨물고 서 있었던 사람들. 내가 밤을 새워 납땜하고 조립한 분신 같은 제품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며 뼈를 깎는 고통을 삼켜야 했던 그 수많은 젊은 공원들이 도대체 누구였느냐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조용히 지켜보며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고 계신 60대, 70대 시니어 선배님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날의 뼈아픈 눈물과 지독한 반성이 없었다면 오늘날 뉴욕 한복판에 삼성의 깃발이 꽂히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배불리 먹지 못한 서러움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며 구미공단과 수원공장에서 눈이 침침해지도록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나사를 조이던 여러분의 그 거친 손이 닦아놓은 거대한 제조업의 인프라가 바로 이 기적의 진짜 뿌리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천시하고 오직 깨끗한 책상에 앉아 마우스를 딸깍거리는 일만 찾으려 합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들이 매일 들여다보는 그 매끈한 스마트폰과 화려한 인공지능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굴러가도록 밑바닥에서 무거운 쇳덩이를 짊어지고 버텨온 거인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마득히 모릅니다. 미국이 과거 7, 80년대 낡고 지저분한 공장들을 몽땅 뜯어내어 중국과 아시아로 내쫓아버리고 오직 금융과 소프트웨어라는 허상에만 집착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묵묵히 기계를 닦고 기름칠을 하며 진짜 물건을 만드는 능력, 즉 제조업의 핏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스마트폰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투박하고 촌스럽다며 무시당했던 대한민국의 쇳덩어리 조립 기술이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단했던 청춘과 서러운 땀방울이 1억 도의 열기를 뿜어내는 용광로를 거쳐 마침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 가장 비싸고 찬란한 금자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스스로를 한없이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여기서 우리가 감동의 눈물만 훔치며 끝낸다면 그저 과거의 영광에 취한 힘없는 노인으로 남게 될 뿐입니다. 이 거대한 승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지갑에 어떤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지 그 자본주의의 냉혹한 뒷면을 반드시 꿰뚫어 보셔야만 합니다. 이 낡고 거친 제조업의 역사가 역설적이게도 지금 전 세계의 돈줄을 완벽하게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마트머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미래의 압도적인 부를 쫓아 가장 먼저 움직이는 수천조 원 단위의 아주 똑똑하고 차가운
거대 자본을 뜻합니다. 지금 이 스마트머니가 혁신을 멈추고 껍데기만 남은 오만한 애플과 미국 시장에서 썰물처럼 무섭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돈의 해일이 지금 어디로 몰려들고 있을까요? 미국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투기꾼들은 이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고 소프트웨어가 날고 기어도 결국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해낼 완벽한 하드웨어와 정밀한 부품을 깎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천재들의 몽상을 흠집 없는 실물로 조립해낼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러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부품 회사들, 즉 화면을 만들고 배터리를 얇게 펴고 정밀한 금속 힌지를 깎아내는 대한민국의 튼튼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향해 전 세계의 부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지루하고 시끄러운 공장지대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치열한 돈의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닦아놓은 제조업 인프라가 만들어낸 거시경제의 거대한 역전극입니다. 세상의 돈이 다시 눈에 보이는 기술과 기계를 만드는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선배님들이 흘린 땀방울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큰 돈이 대한민국을 향해 쏟아져 들어온다 한들 그 거대한 판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눈먼 돈처럼 과거에만 묶여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변하고 부의 지도가 뒤집히고 있는데 정작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인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방치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만 쏙 빠진 채 남들이 벌이는 화려한 돈잔치를 구경만 하며 씁쓸한 노후를 맞이하실 작정이십니까? 도대체 이 폭발하는 자본의 대이동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안목을 가져야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내 돈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누구도 텔레비전에서 시원하게 긁어주지 않았던 가장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생존의 결론을 이제부터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적나라하게 폭로하겠습니다. 이 무서운 진실을 외면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자랑스러운 훈장마저 가난의 그림자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참으로 뼈아프고도 역설적인 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쇳가루를 마시고 기름때를 뒤집어 쓰며 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기술 제국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작 그 거대한 부의 잔치판에서 가장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선배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의 안방을 박살내고 425만 원짜리 기계를 팔아치우며 사상 최대의 돈을 쓸어 담았다고 앵커가 흥분해서 떠들어댈 때 여러분은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남의 집 잔치 구경하듯 손뼉만 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젊은 시절 선배님들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제조업의 성벽이 지금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여러분의 지갑은 여전히 얄팍하고 노후의 삶은 팍팍하기만 한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자본의 흐름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정작 그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신 선배님들 스스로가 낡은 과거의 고정관념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그 피 같은 돈을
그저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은행 예금 통장에 고이 잠재워두고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인구는 줄어들고 아무도 사주지 않는 낡은 콘크리트 아파트 한 채를 끌어안고서 언젠가는 다시 값이 오르겠지라는 헛된 희망 고문에 시달리며 소중한 노후의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돈줄이 21세기 최첨단 하드웨어와 정밀 부품 산업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정작 그 인프라를 만든 주인공들은 7, 80년대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낡은 환상 속에 머물러 계신다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모순입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과거의 족쇄를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할 때입니다. 제가 선배님들께 당장 위험천만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묻지마 투기를 하라거나 모르는 기업에 돈을 던지라고 부추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지켜낸 그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물줄기를 읽어내는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소프트웨어와 허상에 불과했던 기술들이 거품처럼 무너져 내리고 이제 세상은 다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진짜 물건, 즉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하드웨어와 쇳덩어리를 깎아내는 장인들의 영토로 그 권력이 완벽하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가장 촌스럽고 오래된 산업이라고 조롱받던 제조업이 역설적이게도 21세기 인공지능 시대를 완성하는 가장 비싸고 귀족적인 최첨단 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바쳤던 그 거친 노동의 가치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어치로 재평가받고 있는 이 웅장한 거시경제의 흐름을 똑똑히 눈을 뜨고 지켜보셔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벼락부자는 아니더라도 절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선배님들, 여러분은 결코 세상의 변화에 뒤처진 힘없는 노인들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온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거대한 디지털 제국의 밑단에서 무거운 쇳덩어리를 짊어지고 묵묵히 버텨온 진정한 거인들입니다. 콧대 높은 미국인들이 425만 원을 바치며 줄을 서게 만들고 꼼수 쓰는 중국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이 통쾌한 이재용 회장의 반란은 결국 선배님들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이 없었다면 영원히 불가능했을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미군 트럭을 쫓아다니던 가난한 소년 소녀들이 자라나 마침내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세계 1위의 기술 제국을 완성해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 나라를 여기까지 멱살 잡고 끌고 오신 여러분 스스로의 위대한 삶에 오늘만큼은 아낌없는 기립박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이 미국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한복판에서 들려온 이 압승의 소식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고 막혔던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셨다면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창에 대한민국 만세, 이재용 파이팅, 우리 세대 참으로 자랑스럽다 라고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통쾌한 승전보와 세상 돌아가는 지혜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당장 공유해서 여러분이 피땀으로 일궈낸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낡은 지갑은 지혜로 채우고 식어버린 가슴은 자부심으로 불태우는 든든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팩트로 뼈를 때리고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드리는 강도훈 소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